2해 전, 우리는 전원주택 입주를 축하하며 한우를 구웠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 한 끼도 버거운 노숙자입니다. 10억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게 만든 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처럼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철수, 올해 64세입니다. 아내 영희는 62세고요. 저는 30년간 대기업에서 회계팀에서 일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외식도 거의 안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도 저축은 꼭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는데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4억 원,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이 6억 원, 합쳐서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정말 뿌듯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2년 전 3월, 저희는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6억 원짜리 집이었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2층 집에 마당도 넓고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었어요. 이사한 첫날,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모두 왔어요. 아들이 비싼 한우를 사왔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때 아들의 얼굴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새 집 2층 방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네. 아이들도 다 잘 크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게 말이야. 이제 텃밭도 가꾸고, 강아지도 키우고, 여행도 다니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에 앉은 아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 해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대기업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나 싶었어요. 무슨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IT 사업이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쌓은 경험으로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정말 자신 있어 보였어요. 노트북을 가져와서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미 투자자도 만났는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1년 안에 수익이 날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가가 되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빌리는 거예요.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요. 5천만 원이라니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에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희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저희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영상 덕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무서운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결과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소식이 뜸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숙하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들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야?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약속했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본 아들의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빌린 돈부터 갚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때 저는 안도했어요. 아들이 책임감이 있구나.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그런데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리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이랑 사무실 보증금 정리하는데 또 돈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갚을게요. 3천만 원이라니. 첫 번째 5천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 또 3천만 원이라니.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사업 정리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더니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엔 절대 안 빌려줘. 그렇게 3천만 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아들이 또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번엔 뭔데? 친구가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파트너로 들어오라고 해요. 이미 고객들이 있어서 바로 수익이 날 거래요. 아들은 이번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분 투자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직 전에 빌린 8천만 원도 안 갚았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다니. 야, 너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은행이야?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제 인생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64세 된 아버지 앞에서 31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아, 일어나.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날 밤, 저와 아내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너무 자주 돈을 달라고 하잖아. 이게 맞나?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자. 결국 또 빌려줬습니다. 2천만 원을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총 1억 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갚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사실은 아들한테 돈을 더 빌려줬어요. 뭐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언제? 얼마나? 지난달에 3천만 원을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했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고 적금도 중도해지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내가 저 몰래 그런 일을 했다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울면서 부탁하더라고요. 이번에 못 도와주면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니 혼자라도 도와달라고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저를 피해서 아내에게 따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 가족에게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저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항상 우울해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뭐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며칠 후면 아내가 또 말하는 거예요. 여보, 아들한테 좀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이런 일이 한 달에 2번, 3번씩 반복되었어요. 그때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우리 집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들이 곧 돈을 벌어서 다 갚을 거야.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울면서 저를 깨웠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뭔데? 아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요. 보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증을 서달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응. 아들이 사업 확장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신용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해. 절대 안 돼. 보증은 절대로 서주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명했어요. 뭐라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들이 너무 급하다고 했어.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다고 했어요. 5천만 원만이라고 하던데. 보증에 5천만 원만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날부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보증을 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혹시 아들 사업이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아들은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 보였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해요. 이미 대기업과 계약도 했고, 매출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어요. 아들이 가끔 와서 근황을 알려줬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데? 계약했던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금을 못 갚게 됐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보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대신 갚으셔야 해요. 죄송해요. 5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이자까지 해서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6,5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이미 빌려준 돈도 1억 5천만 원이 넘었고 아내가 몰래 빌린 카드 대출도 있었거든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이 집은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집인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6억 원 주고 산 전원주택, 마당에 심은 꽃들, 키우던 강아지, 모든 게 아까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해서 5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8천만 원 손해를 본 거죠. 집을 팔고 보증 빚을 갚고 나니 4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아들에게 빌려준 돈까지 합치면 우리에게 남은 돈은 사실상 3억 원 정도였어요. 여보, 그래도 3억 원 있으니까 작은 집이라도 사자. 저희는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한 지 3개월 후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또 뭔데?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아들이 말하길 친구와 함께 한 사업에서 큰 손실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손해본 건데 1억 2천만 원이요. 또 1억이라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야, 너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은행이야? 아버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들이 정말 절망적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마음도 없었어요. 이번엔 절대 안 돼. 우리도 이제 한계야.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저 몰래 제 이름으로 또 보증을 섰던 거예요. 이번엔 1억 원이었어요. 뭐라고?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아버지 도장을 잠깐 빌렸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정말 아들을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결국 집을 또 팔아야 했습니다.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잃어 7천만 원에 금매로 팔고 보증 빚 1억 원을 갚았어요. 남은 돈은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으로 저희는 월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전원주택에서 원룸으로 정말 처참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4천만 원은 남아있으니까 절약해서 쓰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산이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이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 진짜 마지막입니다. 뭔데 또?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금 전부를 잃었어요. 또 사기를 당했다고?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집 월세도 못 내고 아이들 학비도. 아들에게 두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손자 손녀였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2천만 원만 정말 마지막으로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2천만 원이면 우리에게 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손자, 손녀들이 굶을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2천만 원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저희는 월세도 못 내게 됐어요. 집 주인이 저희를 내쫓았을 때 저희에게 남은 돈은 9,880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공원 벤치에서 첫 밤을 보냈어요. 64세와 62세의 노숙자가 된 거죠. 그때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됐지만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저희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어주면 안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적어주세요. 벤치에서 잠을 자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아들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연락도 안 할 수 있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잘못한 건 아들만이 아니라 저희였다는 거요. 저희가 아들에게 처음 5천만 원을 빌려줄 때 분명히 약속했어야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엔 절대 없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베풀고 싶었거든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독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돈을 계속 주는 건 아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거였어요. 아들이 성장할 기회를 막는 거였어요. 저희가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어요. 아들아, 내가 스스로 해결해봐. 그게 진짜 성장하는 거야.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아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계속 도와줬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아들도 망쳤고 저희도 망쳤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간절히 말씀드려요.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안 된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돈을 빌려주시면 안 돼요. 첫째, 자녀가 창업한다고 할 때 창업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 돈으로 하는 창업은 99% 실패해요. 둘째, 자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라고 할 때 마지막은 절대 없어요.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해요. 셋째, 자녀가 급하다고 할 때 급한 일일수록 더 신중해야 해요. 급하다는 건 제대로 계획을 안 세웠다는 뜻이에요. 넷째, 자녀가 울면서 부탁할 때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눈물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자녀가 다른 데서 빌릴 수 없다고 할 때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 돈을 왜 부모가 빌려줘야 해요? 여섯째, 자녀가 손자, 손녀를 내세울 때 애들이 굶는다, 학비가 없다,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증은 곧 빚이에요. 내 돈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배우자 몰래 돈을 빌려주시면 절대 안 돼요.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결정해야 해요. 여러분, 노후 자금은 여유 자금이 아니에요. 생존선이에요. 저희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녀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별개예요. 여러분이 늙어서 거리로 나오면 그 자녀가 여러분을 돌봐줄까요? 저희 아들처럼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부모 역할이에요. 저희는 아들에게 10억 원이라는 물고기를 줬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물고기를 다 먹고도 여전히 굶주려 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선을 그으세요. 자녀에게 분명히 말하세요.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라. 처음엔 자녀가 화낼 거예요. 원망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맞아요. 몇 년 후에는 여러분께 고마워할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저희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이미 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대신 더 이상 잃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희처럼 거리로 나오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이 든 부모는 짐이 될 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나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저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저희의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